준비하는 동안 잠깐 이 다큐 교사 정치기본권 다큐에 대해서 현황을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무에 오를 수 있어요. 제작에 대해서 무려 182분께서 펀드에 참여해 주셨고요. 15개 이 단체가 함께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국회의원 4분도 함께 참여해서 이 다큐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일단 너무 기쁩니다. 이렇게 해서 1차 이제 결실이 맺어지고 이게 이제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고요. 먼저 시작하기 전에 오늘 수고해 주신 분들이 계셔서 먼저 감사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징검다리 교육공동체 영화위원회에서 아까 여러분들 들어오실 때 접수대에서 활동해 주신 분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영화위원회 분들이십니다. 박수로 좀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영화 촬영하고 계신데요. 김포국제 청소년 영화제 위원장님과 그 다음에 영화 감독님이신가요? 네, 두 분께서 같이 이렇게 촬영해 주시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진짜로 이제 GV 게스트 비지트 시사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를 최창희 제작위원회 부위원장님께 넘기겠습니다. 네, 오늘 그 영화를 너무 진지하게 보셔서 그런지 표정을 좀 푸세요. 서로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사실 얼굴도 못 보고 좀 답답한데요. 우선 옆에 서로 오신 분들 눈 인사 좀 서로 하시겠어요? 서로? 네, 눈 인사 좀. 네. 고맙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시간에 여러분 함께 하셨는데요. 이 영화를 보면 좀 원래 좀 유쾌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가슴이 좀 찡한 것도 있고 이래야 되는데 마음이 좀 무겁기만 하죠. 영화 내용이 워낙 그 답답한 한국의 교육 현실, 그 중에서도 특히 정치 기본권이 없는 이 암울한 상황을 얘기하다 보니까 좀 그런 것 같아요. 영화에 뭐 여러 장면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배경이 주로 또 책이 많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고 하는 것 같이 거기 출연하신 분들이 주로 책을 배경으로 해가지고 얘기를 많이 하고 저도 거기 출연했는데 보셨나요? 네. 영화 배우가 된 것 같은 갑자기 느낌이 두 번 나왔는데요. 저 소개를 하겠습니다. 거기에서는 전 경기도 교육원으로 이렇게 나왔고요. 징검다리 교육공동체에서 지금 이사를 하고 있는데 정치기본권과 관련해서 제가 좀 활동을 원래 하기를 이렇게 그쪽에서 요청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이 다큐로 우리 현실을 좀 알려보고 또 이 다큐를 통해서 우리 정치 기본권을 꼭 우리 교사들이 확보를 하고 쟁취를 해서 민주시민 교육도 좀 제대로 해보고 정치 교육도 좀 제대로 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야심차게 사실은 징검다리 공동체 여러분과 함께 기획을 해서 특히 또 훌륭한 감독님을 만나서 이런 영화를 만들게 됐습니다. 너무 시간이 좀 짧았고 사실 좀 그런 일을 하기 여건이 충분하지 못해서 이 정도 된 것도 굉장히 훌륭하게 한 거예요. 애쓰신 분들께 여러분 고마운 마음으로 박수 쳐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영화는 완성작이 아닙니다. 이 영화도 조금 이제 이후에 좀 손도 볼 테고 원래는 만드신 감독님이 장편을 해보자 이랬어요. 그런데 무엇이 부족해서? 돈이 부족해서 우선 단편을 이렇게 했는데요. 장편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대화를 좀 충분하게 할 텐데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끼리 좀 한 20여 분 이렇게 대화를 하고요. 그래서 관객 여러분도 참여하셔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도 한 15분 정도 대화를 해서 35분 정도 우리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얘기한 것이 이제 앞으로 중편이나 단편을 영화를 만드는 그런
기반이 된다, 밑거름이 된다 생각하고 여러분 활발한 말씀을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위원장님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네. 한 가지 안내가 예, 빠졌어요. 네. 지금 화면에 이 위에 자막 화면 보이시죠? 자막이 아니라 이 화면의 막에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QR 있습니다. 뭐 사진으로 찍으셔도 되고요. QR 찍으셔도 돼서 그게 이제 우리 오픈 채팅방이거든요. 그리고 질문 있으면 제가 기회가 되면 여기서 직접 물어보기도 하고 아니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내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거 찍으셔서 함께 참여해 주시고요. 그럼 오늘 앞에 나오신 분들 소개를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화에 출연한 배우도 계시고 또 출연하지 않았지만 먼저 이 영화를 제작하는 데 있어서 가장 힘써 주시고 또 좋은 아이디어를 주셨고 그런데 한 번도 출연도 안 하셨어요. 누구시냐면 진검다리 공동체 이사장이시고 제작위원장이신 광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사 출신 의원이 한 명 있죠? 네, 단 한 명 지금 있습니다. 또 퇴직 교사예요. 현직 교사.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김용선 선생님 안 오셨나요? 네. 원래 교사노조위원장이신 김용서 선생님도 초대를 했습니다만 오늘 다른 일이 있어서 못 오셨습니다. 그리고 진검다리 교육공동체 교육정책실장이신 설진성 선생님. 교사단체에서 또 이렇게 세 분 이렇게 모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분이 못 오셨고 우리 교육운동 또는 교사노동조합의 원조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가장 젊은 위원장입니다. 전희영 위원장님. 정규 역사상 가장 젊은 위원장입니다. 한희정 선생님, 네, 그 다음, 네, 교사 단체로서 또 신생 교사단체지만 아주 큰 역할을 많이 하고 계시는 실천교육 교사 모임의 한희정 대표님,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한 분 소개 안 했죠? 누굴까요? 이 영화를 전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완결하고 또 진행까지 아까 하시는 거 같죠? 차 타고 가면서 너무 잘생기셨죠? 감독님, 백승우 감독님 큰 박수로 일부러 마지막에 소개를 드렸습니다. 우선 영화를 본 소감이라 할까 이런 얘기를 좀 해주시고 감독이 있다고 해서 뭐 또 눈치 보고 그러지 마시고 심탄회하게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앞으로 좀 이렇게 영화가 좀 더 좀 되면 좋겠다 이런 말씀도 해주실 수 있고요. 편안하게 말씀해 주시는데 마이크 드신 분들이 먼저 좀 하시면 좋겠네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실전교육 교사 모임 대표를 맡고 있는 한희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오늘 저는 하루 종일 교실에서 짐을 싸다가 왔어요. 학교를 옮기게 돼서 이제 교실을 비워줘야지 또 새로운 선생님이 그 교실에 오셔서 한 해 살림을 살 것들을 정리를 하시고 아이들을 맞을 준비를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하다가 저녁도 못 먹고 여기 달려왔는데 오면서 계속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무에 오를 수 있어요 라고 왜 제목이 붙었을까 라는 생각을 이제 하면서 쭉 왔는데 나무에 오를 수 있다라는 것을 모르는 아이들을 우리가 키우고 있는 것처럼 위험하니까 올라가지 마라. 제가 이제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나무에 막 올라가려고 하면 얘들아 위험해 올라가지 마 이런 말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교사인 우리도 정치를 할 수 있어요 라는 게 아니라 하면 안 돼 그거 위험해 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안에 있는 정치 세포들이 죽어가고 있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영화를 보면서 그런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떠올랐고 또 2017년 촛불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했었던 것인가 라는 부분에서는 오늘의 현실을 보면서는 상당히 뭉클하고 가슴이 아프기도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개인적으로 지난 총선에서 페이스북에 글을 한번 잘못 올려가지고 사실은 선관위에서는 혐의 없음 처리를 했지만 보수단체에서 검찰에 고발을 함으로 인해서 그걸로 인해서 기소유예를 받은 이런 개인적인 경험들도 있고 여러 가지 경험들이 있는데 정치 세포가 죽어버렸거나 혹은 저 나무는 그냥 바라보기만 해야 되고 손도 대지 말아야 되고 오르려는 욕망조차 하면 안 된다 라는 이야기들을 여전히 하고 있고 지금 대선이며 지방선거로 굉장히 민감한 시기에 오히려 교사들의 SNS나 뭐 페이스북 이런 곳은 오히려 더 잠잠하고 조용한 이런 현실을 어떻게든 바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영화를 봤고 이렇게 영화를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애써주신 이사장님, 진검다리 교육공동체 그리고 감독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이것이 정말 작지만 소중한 큰 걸음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사입니다. 감사합니다. 교원노동조합의 원주라고 소개시켜주기로 지금 네, 정규조 위원장인데요. 저도 아까 우리 지창희 선생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제가 기대를 올 때는 영화를 보고 나면 뭔가 이렇게 개운하고 좀 기대하는 뭐 카타르시스나 이런 것들이 느껴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사실 하고 왔어요. 근데 이 영화가 끝나면서 오히려 더 훨씬 더 마음이 무거워지기도 하고 그 정치기본권이 1도 없는 우리 교사들의 현실이 좀 암담하기도 하고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 얼마 전에 그 청소년들이 이제 16세부터 정당을 가입할 수가 있잖아요. 그때 정교조도 이 환영 논평을 내기도 했는데 대다수의 교사들이 이 16세의 정당 가입을 소식을 접하고 환영의 마음을 가졌지만 한편으로는 다들 서글퍼했거든요. 이제 학교에서 그 이제 16세면 고등학생들이 이제는 마음껏 뭐 민주당 그 뭐 땡땡 고등학교 어떤 정당 모임 이런 것들도 하고 마음껏 정당의 입장들을 친구들한테 이야기도 할 수가 있고 어떤 뭐 대선 후보에 대해서 지지하는 입장을 내기도 하고 뭐 이렇게 되게 학교가 학생들이 되게 되던데 그런 학교에서 선생님들은 단 한마디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현실이 이제 눈앞에 이제 보이는 거죠. 이제 곧 3월이 되면 그래서 우리 16세부터 정당 가입이 된 우리 청소년들을 축하하면서도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는 우리 교사들의 현실에 대해서 서글퍼하기도 하고 답답해하기도 했는데요. 영화 보고 나서 아마 그때 느낌이 좀 떠올라서 그런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제목이 나무에 오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그 교사들이 정치본권이 없어서 마음껏 민주시민 교육을 할 수 없는 그런 처지를 제 나름대로 분석을 하면 그런 걸 표현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했고 어쨌든 이 영화가 선생님들 그리고 여러 사람들한테 같이 이렇게 같이 좀 보면서 같이 끝나면 소감도 나누고 하면서 정치본권을 꼭 찾을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감독님 말씀을 좀 잠깐 듣고 그리고 나서 또 진행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영화를 만들기까지 뭐 애로도 있었을 테고 또 완성을 하고 나서 뭐 그런 여러 생각들도 있었을 것 같은데 제작 과정 조금 설명해 주시고 감독님으로서 소리 같은 거 말씀 좀 해주시죠. 제작 과정은 뭐 우리 이사님 포함한 분들이 워낙 푸시하셔서 저희는 재미없었고요. 사실은 영화가 진지해진 거는 이제 제 탓인데 제가 입만 열면 진지해지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제 영화는 항상 진지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아까 처음 말씀하셨을 때 그러니까 제가 나름 숨겨놓은 의도인데 한 방에 알아내셔가지고 저는 다 보상 받았습니다. 만족하신다는 말씀? 예. 관객 한 명이랑만이라도 소통하면 저는
그걸 놓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우리 사실은 이 정치기본권에 우리 교사들이 고통을 많이 겪고 있는데 그것을 헤쳐나가는 과정에서 또 가만히 있지는 않거든요. 우리 교사들도 사실은 여러 징계를 받고 뭐 검찰에 불려가고 그랬다는 것 자체는 교사로서 꿈틀거리는 생명력의 표현입니다. 이게 뭐 몰랐다 이러는데 사실 몰라서 꼭 그런 게 아니고 그런 불이한 현실을 뭔가 치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행동한 것이 이제 문제가 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걸 제도적으로 사실 고치는 운동이 필요하고 이런 현실을 고발하는 게 세상에 고발하는 게 필요한데 그런 일을 조직적으로 또 이론적으로 가장 많이 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이 바로 박노현 이사장님이거든요. 영화를 보면서요. 일단 굉장히 감성적으로 잘 접근이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자꾸 들대요. 네. 일단 우리 감독님이 또 직접 나레이션도 하시고 네. 이게 쉽지 않은 걸 텐데 먼저 감독님 분위기대로 네, 네. 잔잔하게 풀고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이 영화의 힘이라고 그럴까? 네. 그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학술 논문이라든가 네, 네. 아니면 경문이라고 부르는 거 그런 장르하고 완전히 다르게 네. 그래서 되게 좋았고요. 이 인터뷰에 응해주신 분들이 다 사연이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이 교사정치기본권 문제를 2001년에 교사가 되자 말자, 네. 그러니까 노동운동에 헌신해서 오랫동안 민주노총에서 일하시다가 2001년 가장 늦깎이로 교사가 되신 분이 있거든요. 네. 윤희원 선생님이신데 저기 앉아 계시네. 아까 여기도 나와요. 근데 인터뷰에도 나오시는 윤희원 선생님이 2001년에 교사가 되자마자 신규 교사만이 낼 수 있는 헌법 소원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것 포함해서 최초의 헌법 소원을 내신 분이에요. 그렇군요. 물론 2001년에 내셔서 다 깨졌습니다. 그리고 2016년 우리 촛불 예. 현장에서 그 부스를 차려놨는데 네, 네. 그 이름도 굉장히 발칙해요. 홍길동 교사당이었던가? 이름이 홍길동 교사당이었어요. 그래서 아버지인데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나무인데 오를 수 없는 나무. 정치기본권 가질 수 없고 뭐 이렇게 보십시다. 그래서 그 홍길동 교사당에서 교사 정치기본권 부스를 차려놓고 서명을 받았습니다. 네, 네. 그 양반이 여기 또 나와요. 아, 그 강신만 선생님이에요. 교사정치 그 밖에 대표기도 네. 하고 지금 교사정치학교 교장을 맡고 계시기도 하는데 그래서 그 강신만 선생님하고 저하고 이제 교사정치기본권 찾기 연대를 만들었죠. 그때 네. 같이 만든 분이 저기 계시는 우리 강민정 국회의원님이시죠. 그 당시에는 진검다리 상임이사를 맡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강민정 의원님하고 저하고 강신만 선생님하고 네. 중심이 되고 그때도 이제 실천교사 모임이라든가 네. 정교조 뭐 다 네. 이제 같이 하시면서 교사정치기본권 찾기 연대라는 걸 만들어요. 네. 그리고 거기서 처음에 한 게 교사정치기본권 헌법소원을 다시 냅니다. 네. 근데 그때는 민족대표 33인을 연상케 교사대표, 대한민국의 가장 주요한 교원단체 전현직 대표 33분을 네. 모셔서 네. 헌법소원을 냈어요. 그런데 아쉽게도 2년 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오는데 네. 죄다 합헌 판결이 나는 겁니다. 지금 이 교사정치기본권 제약 입법들이 4개를 냈는데 참 아쉽게 생각했고요. 문재인 정부가 구성한 헌법재판소인데 박근혜 정부가 구성한 헌법재판소와 똑같은 결론이 네. 나와요. 합헌 6, 위헌 3. 네, 그래서
너무 아쉬웠던 기억이 있고요. 아무튼 저희가 이제 그런 운동의 연장에서 새로운 접근을 해보자. 예. 그래서 만든 게 이 정치 기본권 다큐입니다. 네. 네. 그 우리가 백승호 감독님을 모셔서 너무 무리하게 푸시했어요, 사실은. 너무 미안한데 사실 쥐꼬리만한 제작비를 드리고 너무 푸시를 하고 그래서 제가 굉장히 미안해요, 진짜. 근데 사실은 저희가 스토리 펀딩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감독님한테만 비밀인데 네. 제작비고도 좀 남았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 더 만들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유는 뭐냐? 그래도 그렇지. 저하고 강민정 의원님이 안 나오면 이상하잖아. 다른 이유 다 빼고. 네. 감사합니다. 저는 진짜 우리 백승호 예. 감독님 아주 애쓰셨다고 고맙다는 말씀 전하겠습니다. 네. 저번에 우리끼리 회의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장편 영화로 교육에 대한 얘기를 언젠가 할 거고 네. 근데 그것과 별개로 다음번 프로젝트는 저 말고 예. 또 다른 색깔의 감독님을 모셔서 어허. 해보면 왜냐하면 다른 걸 떠나서 그러니까 여기서도 우리 아까 왜 교실에서 다양한 학생들이 오는 예, 것처럼 예. 다양한 아티스트들이 오면 음. 저는 어쩔 수 없이 태어난 게 이렇게 진지해가지고 이런 영화밖에 안 나오는데 정말 발랄한 영화도 나올 수 있고요. 그러니까 정말 다양한 아티스트들하고 이렇게 협력을 해보시는 것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근데 어쨌든 저한테 또 해달라는 얘기는 제가 칭찬으로 받아들이고 어쨌든 그렇게 한번 여러 가지 논의를 한번 해보시죠. 네. 안 하겠다는 말씀 안 하시는 거죠? 정치적으로 얘기할까요? 자, 진짜 그랬어요. 우선 좀 짧았고요. 그 다음에 전혀 비용을 못 쓰다 보니까 카메라 한 대로 해야 되고 자료화면 이런 걸 많이 못 담았어요. 그런 점 이해를 하시고 감독님이 사실은 이거 말고도 좀 다큐 대작들을 여러 번 하셨어요. 우리 박근혜 정부 때는 국정교과서 있잖아요. 그 문제를 또 다큐로 만드셔서 그렇다고 교육에 대한 안목이나 이해도 높으신데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정이 있었다는 점. 자, 지금 박노현 이사장이 말씀 들어보시면 아시지만 교사들이 이 정치기본권이 원래 없었던 게 아니고 박정희 정권한테 빼앗긴 거잖아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 교사들이 집단적 노력들을 계속 해왔어요. 사실은 헌법소원도 했다고 그랬고 국회 앞에서 뭐 기자회견도 하고 우리가 또 요구를 하는 그런 성명도 발표했고 정치학교를 최근에 해서 실제 교사들이 한번 도의회나 시의회 그다음 국회의원 뭐 이런 거 도전도 해보자. 제약이 있는 법률은 개정이 되도록 해보자. 이런 다양한 사실 움직임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여기 화면 이제 영화에는 이제 담지 않았지만 지금 이런 노력이 있다는 말씀하셨어요. 이 이야기 속에는 결국 법률이 개정돼야 한다는 거죠. 누가? 국회의원이. 근데 국회의원이 지금 당선이 됐는지 법률 개정을 못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무슨 속사정이 있는지 한번 들어봐야 돼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일단 영화를 최근에는 잘 못 봤는데 이렇게 영화에 출연한 여주 남주를 직접 보면서 저희 손병산 여주, 윤우연 여기 최창희 남주, 설진성 남주 이렇게 남조입니다. 남주 이렇게 자리를 가지니까 되게 재미있고 기분이 좋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법이 바뀌어야 되는데 실제로 다른 때보다는 지금 국회의 조건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능력은 없지만 일단 어쨌든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약간 제가 출마할 때 출마 공약이 세 개였는데 세 개 중에 하나가 교사의 정치기본권을 그렇죠. 쟁취하는 거 이게 하나였기 때문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쨌든 국회 안에 일단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민주당의 국회의원들도 굉장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 이전의 국회의원들보다 훨씬 더 동의하는 바들이 되게 넓어진 것 같아요. 근데
네, 맞습니다. 제가 이렇게 개별적으로 만나서 막 1대1 면담도 하고 막 쫓아다니기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같은 국회의원이지만 통과되려면 저 혼자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럴 때 대화를 해보면 다 너무나 당연한 거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동의는 되게 많아요. 근데 실제로 이 문제를 가지고 제가 얘기를 하다 보면 의외로 그 교사들이 그 정치 기본권이 없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니까 정치계권 안에서도 그렇지만 일반 시민들이나 학부모들하고 얘기할 때도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말 그랬어요? 막 이렇게 처음 듣는 얘기다. 내가 모르는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사실을 되게 많이 확인하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은 뭐 집회니 헌법소원이니 뭐 기자회견이니 뭐 이런 방식이 주였다면 오늘같이 이렇게 문화적인 코드를 가지고 또 영화의 옷을 입고 또 이 교사 정치 기본권 문제를 다뤄주는 새로운 어떤 접근 방법이 생겼다는 거는 그렇게 전혀 교사 정치 금치산자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했잖아요. 정치 금치산 상태를 더 많은 사람들한테 좀 알려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길이 뚫린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영화에서도 나왔지만 너무 길게 하죠? 아니요, 제가 묻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지금 그래요. 영화에서도 나왔는데 아까 유정희 선생님과 얘기했듯이 2016년도에 박근혜 정부 때 교육부에서는 세월호 얘기를 못하게 하고 거꾸로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공문이 내려와서 세월호 얘기를 할 수 있게 됐다 이렇게 이제 얘기했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은 삶의 본질은 다 정치적인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아까 그 유정혜 선생님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또 다르게 해석할 수 있지만 학교 자체도 결국 정치적인 공간이고 정치적인 문제를 다룰 수밖에 없는 본질적으로는 이게 이제 교육의 어떻게 보면 핵심이고 그런 면에서 정치 기본권이 없다는 건 어떻게 보면 삶의 에센스를 우리는 삭제당하고 살고 있다. 그리고 교육의 에센스를 탈취당하고 박탈당하고 살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진짜 교육,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의 삶이 진짜 삶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문제들을 이제 우리 정치 기본권 운동은 그런 걸 던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히 이제 어떤 권리를 하나 더 얻는 거 이런 차원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교육과 삶의 본질, 교사의 시민적 삶의 본질, 교육의 본질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있는 동안 지금 핀셋 법안을 한 5개쯤 발의를 해놨는데 아까 우리 그 이사장님이 하나 놓치신 게 있는데 우리가 최근에 헌법소원 낸 것 중에 아주 작은 성과가 있었어요. 다 합헌이 된 건 아니고 부분위원 판결을 하나 받은 게 있어서 이걸 발판으로 해서 교사가 최소한 후원금은 낼 수 있게 그다음에 그 후보를 뽑는데 국민경선단에도 참여 못하고 있는데 국민경선단에는 참여할 수 있게 정당은 안 되지만 나머지 정치적인 모든 단체도 사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서 그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 기타 정치단체 활동들은 보장할 수 있게 그리고 뭐 학교에서 모의선거 교육을 할 수 있게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핀셋 법안 발의들을 해놨고 요번에 5월 29일까지 지금 국회에서 정개특위가 운영이 되고 있어요. 최근에 16세 그 정당 가입도 이 정개특위에서 합의를 봐가지고 사실 된 거고 18세 피선거권도 정개특위에서 이게 양당 간에 합의가 가서 그게 이제 국회 분을 통과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정개특위에서 그 발의된 교사 정치 기본권과 관련돼서 최소한 몇 가지라도 이번에 좀 한두 개라도 통과될 수 있도록 제가 발바닥에 땀이 나도록 다니려고 하고 있습니다. 감독님 푸시 엄청 받으셨다는데 아마 이게 3가지를 공약하셨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보니까 이 공약을 잘 이행하는 분들이 있어요. 원래 공약이라는 건 정치인들이 당선되기 위해서
그냥 내세우는 헛공약이다 이런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없는 거 아니에요. 그분처럼 꼭 해주세요. 공약 좀 잘. 예. 오늘 저 하나 더. 네 먼저 하시겠어요? 네 주연 지금 질문하려고 했더니 감독님 말씀하시죠. 제가 까먹기 전에 말씀드렸다가 네, 생각이 네. 난 건데 아마도 여기 오신 분들은 지금 하는 운동의 맨 앞에 계신 분들이어서 실제로 환경에 대한 이해가 없을 가능성이 매우 커요. 네네. 근데 제가 바라보는 관점은 뭐냐면 세상은 정말 관심이 없어요. 문제에 대해서. 예를 들면 제가 천안함 프로젝트라는 영화를 찍을 때 그때가 이명박 정권 때인데 제가 잊을 수 없는 기억을 하나 한 게 뭐였냐면 그 사안을 물어보기 위해서 제가 이제 서울에 있는 대학 몇 개, 뭐 지방에 있는 몇 개 이제 대학을 다니면서 학생들한테 물어봤어요. 딱 질문이 두 개였는데 천안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두 번째는 대한민국엔 자유가 있다고 생각하느냐, 딱 이 두 질문이었고 뭐 여러 뭐 북한이다 아니다 뭐 이런저런 얘기 이제 듣다가 서울대를 갔어요. 서울대에서 한 여학생을 인터뷰를 하는데 말하는 내내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되게 애매한 대답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찍으면서 이제 자체 편집을 했죠. 이건 뭐쓸 일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카메라 끊고 이제 돌아가는데 아까 그 여학생이 막 저기요 그러면서 따라와요. 돌아보고 왜요? 그랬더니 아까 인터뷰한 거 좀 지워주시면 안 돼요? 그래서 뭐 별 얘기 안 하셨는데 뭐 왜요? 그랬더니 제가 공무원 준비를 해서요. 이런 거예요. 저는 그게 지금 그 여학생이 아마 대학교 3, 4학년쯤 되겠죠. 그게 분위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나무에 오를 수 있는데요. 사실 우리는 다 마음속에서 지금 그게 있는 거예요. 올라가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감사합니다. 나무에 오를 수 있어요. 제목에 대한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붙였는지는 다 수준 높은 관객들이 대해서 다 아시는 것 같고 그 주연 배우라고 자꾸 추워주시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금방 뭐 다 얘기 나왔잖아요. 18세 선거권, 그다음에 16세 정당 가입권. 이게 일종의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는 칼이거든요. 이 칼이 남을 상하게 하는 그런 피를 보는 칼로 쓰일 거냐, 아니면 민주주의라는 조각을 만들어내는 조각도로 쓰일 거냐, 그거를 결정하는 게 학교에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게 교사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면에서 학교 안에서 교사에게 입을 닫게 하는 게 아니라, 배제시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교사가 편안하게 교육을 할 수 있게, 정치 교육을 할 수 있게 정치 외압으로부터 막아주는 것이 우리 정치가 해야 할 일인 것이고, 그 다음에 국가공무원법을 함부로 교실에 들이대지 말고 교실은 온전히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공간으로 놔두고, 교실은 교육기본법만 교사 개인에게 올무를 씌우지 말고 학교 밖에서는 학교 밖에 자유롭게 하고, 그런 식으로 좀 나누어서 얘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왜 할 말이 없겠어요. 더 지금 뭐 여러 많이 하고 싶은 말씀이 많은데 영화에 출연해 주세요. 다음에 여기 나오신 분들은 더 하시고 싶은 말씀은 영화에 출연해 주시고, 한희 선생님도 영화에 출연해 주세요. 충분히 됩니다. 저 관객 여러분 좀 말씀을 좀 몇 번 들어보겠습니다. 한 3분 정도만 좀 말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3분 얘기를 한꺼번에 듣고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영화 너무 잘 봤고요. 그리고 다만 이제 보면서 조금 마지막이 남주 선생님께서 말한 게 좀 공감되는데요. 당연히 이 오순만 교사의 정치적 자유라는 것은 너무나 소중한 그 내용이긴 한데 너무 교사의 입장에서만 이게 공급되는 것 같습니다. 학생의 입장에서 좀 본 내용을 좀 넣으면 훨씬 더 주변에 공감을 받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사실 지금 뭐 18세 피선거권이나 16세 뭐 정당 이런 부분은 영화에도 나왔지만 그 학생들이 실제로 영향받는 거는
학교에서도 전혀 배우지도 못하고 네. 건강한 정치가 뭔지 네. 부모의 영향 뭐 이런 걸로 형성된다면 사실 이 교사분들의 이 정치 기본권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 현장에서 그런 학생들이 건강한 정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것을 함께 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학생들이 제대로 건강한 정치 교육을 받을 권리, 예. 교육을 받을 권리죠. 네. 이런 것을 학생들의 입장에서 조금 이제 같이 교사님들의 권리와 같이 넣어주면 아마 더 많은 사람들의 공감, 이게 교사들의 자기들 당연히 뭐 기본 어떤 권리긴 하지만 네네. 자신들의 빼앗긴 여기서도 이제 내용을 쭉 보면 황당하게 기본적인 얘기를 했는데도 뭐 검사한테 기소당하고 별 고초당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어떤 개인 교사의 현황과 더불어서 그것이 담고 있는 함의는 결국 학생들에게 제대로 된 교육을 할 수 없고 네. 학생들은 건강한 정치 교육을 받을 수 없다라는 그렇죠. 점을 함께 넣어줄 때 교사의 정치 교육권은 단순한 개인의 인권의 문제를 넘어서 학생들의 배울 권리, 거다가 건강한 우리 사회의 정치 지형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야라고 공감을 얻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유,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그 인식을 제대로 못하는 이제 또 많이 하고 있는 여러 사람들이 강하게 그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어떤 형성하기 위한 게 가장 큰 목적이라고 보는데 네. 그렇죠. 그런 면에서 약간 아쉬운 점이 좀 저는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교사의 정치 기본권이 왜 필요한가를 얘기할 때 이제 몇 가지 축이 있는데 지금 똑같은 교원인데 대학 교수들과 초중고 교사들의 차별점. 네. 그 다음에 이제 외국에서는 이제 정치 기본권이 교사에게 주어졌을 때 네. 많은 교사들이 이제 정치권에 이제 어때요? 나가서 굉장히 교육을 바꾸는 실질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게 없기 때문에 네. 교육감이 뭐 출마를 할 때 공약을 만든다든지 정말 초중고 현장에 가장 밀접한 이제 그다음에 문제의식을 가진 교사들이 참여할 수 없어서 네. 이제 그 공약이 제대로 안 된다든지 그다음에 우리나라 이제 교육 관련 예산들이 굉장히 그 비중이 큰데 그걸 비교육자들이 그 예산 관련 그런 입법 활동이나 이런 걸 하고 있는 걸로 인한 어떤 문제점 이런 것들도 좀 부각을 하면 좋겠다. 그리고 아까 이제 그 오르빌 학교나 이런 사례도 물론 이제 의미는 있으나 저는 정확하게 교사의 정치 기본권이 필요한 이유가 이제 요즘 강조되고 있는 학교에서 민주 시민 교육. 이게 민주 시민 교육을 좀 정말 제대로 하기 위해서 모의 투표랄지 뭐 그다음에 그 사회 현안에 대한 논쟁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더 생생하고 제대로 할 수 있으려면 이제 교사의 그런 기본권이 필요하다. 뭐 이런 것들을 좀 더 더 많이 어필을 하면 네. 어떨까 이런 이제 네. 약간의 아쉬움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주 네, 제가 자칭 여주. 마스크 잠깐만 한 번만 내려주세요. 너무 영광입니다. 마스크 한번 내려보세요. 싫어요. 수다만 떠온 것 같은데 저는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교사도 경험했고 지금 퇴직 교사인데 여우가 포도를 못 먹어가지고 저건 신포도야 하듯이 사실 우리 교사들 중에서도 여기 계시는 분들 현직이 많으실 텐데 정치적 자유, 정치 그거나 안 하는데 나는 수업만 잘하고 교육만 잘하면 될 텐데 뭐 저게 필요할까라고 생각하시기도 하고 제가 또 후배나 이렇게 말을 해보면은 뭐 그거 없어도 전 잘 해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런 분들한테 학교를 벗어나서 퇴직 교사가 되고 나서 제가 얼마나 속이 시원한지 사실 저도 그렇게 정치 뭐 나는 별로 상관없다고 생각했는데 너무나 이렇게 거리낌이 없고 진짜 요만한 거 하나 걸림이 없이 말을 하고 누를 수 있고 후원금도 보낼 수 있고 의견도 얘기할 수 있는 이 자체는 현직을 떠나지 않으면 못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내가 나 좋아라고 말을 해줄 수 있는가 제가 생각이 들었고 아까 우리 오픈 채팅방에도 학교 밖 정치적 자유가 뭐예요? 그런데 일단 그걸 뭐 구구절절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돼? 일단 공기가 다르다. 그리고 뭔가 이 꼭지가 안 땡긴다. 뭔 말해도 자유랑
우리 좀 자유당을 어떻게 아시겠어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으면서 이 말씀을 마치는 여수입니다. 감사합니다. 야, 그렇게 많이 말씀하시고도 또 하고 싶은 분이 사실 뒤에서 이 일을 모두 감당해 주신 분이 계세요. 감독님한테 싫은 소리도 이분들을 통해서 했어요. 직접 저는 안 했거든요. 이 두 악역을 맡아주신 우리 진검다리 공동체 박영면 사무처장님, 우리 큰 박수로 좀 격려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박인희 간사님, 지금도 뭐 뛰어다니면서 애쓰시는데요. 실제 일한 분들은 화면에 등장 안 합니다. 네. 네, 저처럼 덜렁덜렁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이렇게 화면에 나오는 거예요. 진짜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혹시 하실 말씀 더 있으시면 하시고 없으면 전체 사회자한테 넘기려고 하는데 우리 5분 하실 말씀 더 있으시면 계실까요? 네. 일부러 자제를 해주시는 걸로 네, 네 그렇게 요거에 출연하려고 나중에 오픈 채팅방에 질문이 들어와서 그거 뭐 간단히 답변만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권도 부탁해야 하나요? 라는 아이디를 가지고 계신 선생님. 그런데 교사 정치 기본권에는 무엇이 있나요? 그러시네요. 혹시 답변해 주실 수 있는 분 계십니까? 현재 금지된 아마 이제 참정권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간단하게만 말씀 제가 그냥 드리고 끝낼게요. 교사 참정권에는 선택하는 권리죠. 선택하는 권리가 빼앗긴 게 이제 뭐 정당에 가입하는 것, 정치단체에 가입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선택을 받을 권리, 피선거권이라고 하는 것들, 출마하거나 또 뭐가 있을까요? 선택을 받는 게 선거 운동은 제 본인이 선택한 후보를 선거 운동하는 이런 부분 다 금지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다 이렇게 봉쇄되어 있는 거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 여기 이제 박인희 선생님께서 아주 멋있는 끝내는 멘트를 써주셔서 이걸 읽고 끝내겠습니다. 오늘이 정말 대보름인데요. 나가시며 두둥실 뜬 큰 달 보시면서 오늘 나는 이 마음도 좀 전하시고 오늘 다큐 보며 꿈꾼 것들이 이루어지고 모두의 안녕을 바라보시면 어떨까요? 평안하신 귀갓길 되기를 바랍니다. 네, 이렇게 기대서 이렇게 딱 편안하게 기대해 주시면 앵글이 잘 잡힙니다. 뒤에 있는 분들 네네네네 이렇게 해서 좀 널리 교사 정치 기본권을 홍보하는 데 한번 활용해 보겠습니다. 네,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뒤돌아 주세요. 네, 뒤에 이렇게. 네네네. 그래서 저기가 나오게 할 겁니다. 여러분 나무에 제가 이제 이러면 네 나무에 그러면 여러분들은 네 여러분들의 다양한 말들을 금기의 영역을 넘는 마음으로 해주세요. 네 나무에 좋아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행복한 밤 되세요. 네. 네, 개별적으로 찍고 싶으신 분들은 저 바깥에 있는 포토존을 이용해서 사진 찍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